아비니의 뿌리는 일단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뿌리가 있고 거기에 줄기 3개가 뻗어 있는 그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적는 행위로 온전한 자신이 되는 거. 근데 그걸 굳이 순서로 나누자면 뿌리에 생명이 있고 또 줄기가 하나 뻗으면 이제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되는 거. 적는 행위를 통해 적는 행위 즉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되는 것.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되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자신이 되었다고 해서 물론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일단은 적어도 우울증 걸리진 않으니까.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솔직함을 배우는 거예요. 저 솔직함이 뭐냐면 세상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 살 게 아니잖아. 온전한 자신이 먼저 돼.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이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아무리 스포츠카가 되고 싶어도 내가 트럭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트럭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카가 더 좋다, 트럭이 더 좋다라고 얘기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말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어떤 장인의 도구는 엄청나게 단순한 어떤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가 과연 가치가 적은 것일까? 어쨌든 그래서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자신이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면 이제 세상을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세상은 계속 물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이 내가 나일 수 없도록 자꾸 해요. 세상은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저 솔직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혼돈스러운 세상, 그리고 이 의심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온전한 자신이 먼저 된 다음에 그 온전한 자신을 계속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솔직함이에요. 의학군은 또 들었던 얘기죠. 온전한 내 자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어쨌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누군가도 살려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길 바라거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은 자기 자신이 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명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DNA는. 세상은 그걸 방해하는 용도로 맞춰져 있죠. 신기하게도. 어쨌든 내가 계속 나일 수 있도록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계속 나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솔직함이에요. 온전한 내 자신이 돼서 솔직함을 가지고 계속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지켜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요때쯤 되면 사실은 거의 99%잘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이 되어서 솔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 솔직함은 정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저 솔직함에는 주목하지 않는데 저 솔직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정는행이랑 학연일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저 솔직함이란 부분이에요. 저 솔직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어쨌든 저 솔직함으로 살아가면 거의 9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던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내 자신이 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근데 싫어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안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아니야. 좋아하는 것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면 돼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름 자기 세계를 만들고 뭐 자기만의 영향력을 구축하면서 자기 삶을 잘 꾸릴 수 있어요. 뭘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멋있고 뭐 지혜롭고 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온전한 자기 자신 돼서 솔직함을 익힌 사람은. 하지만 저 솔직함을 익히기까지도 또 굉장한, 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한 2년 정도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30년을 살았건 40년을 살았건, 30년을 잘못 살았건 40년을 무의미하게 살았건 한 2년 정도면 변할 수 있고, 솔직함도 한 2년 정도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봐야 막 10년, 20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는행이 한 2년, 솔직함 한 2년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타트에 있건 저렇게 멋있고 지혜롭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돈과 저런 사람한테 당연히 세상은 영향력과 부와 명예를 주죠. 부까진 모르겠지만 영향력과 재물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 재물을 줘요. 안 줄 이유가 없죠. 멋있고 지혜롭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세상이 당연히, 뭐 그리고 저기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돈을 갖다 줘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뭐 저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뭐 잘 살 수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도 아비님은 사실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연일이라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면서, 아니면 저렇게 살 때, 아니면 저렇게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한마디로 잘 살게 돼요. 저렇게 하면. 근데 99%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내가? 아니 그러면 잘 못 살아서 그럼 못 살아야 되겠냐? 뭐 그런 흑백 논리로 따지진 말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생활이 즐겁다는 건 아니잖아. 다만 아비님 이 버릇돼 있는 거 보여요? 잠깐 봤어요? 잠깐 이거 저도 모르게 나온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제 속에서. 방금 그 이 버릇 보여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버릇이 돼요. 이게 내가 나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 살아야 되겠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다 좋다. 근데 내가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해. 정말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개과천선, 개천에서 용, 그런 내 모습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냥 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뭐랄까 이게 싹 피어나요. 한 10년 정도 잘 살다 보면 뭐랄까 다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다 좋은데 이거를 이제 아비님은 그게 뭐냐면 유니크함에 대한 어떤 갈구예요. 유니크함. 그러니까 유일함.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막 성스럽고 막 이런 건 줄 생각할 텐데 사실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유니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많아진다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분명히 알게 돼. 근데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갈증이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비님은 이제 나만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뭐 먼저 본 표현에 들어있지만 아비님의 인생 중에 가장 경이로운 배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는 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수족의 눈송이가 떨어진다고요. 수족의 눈송이가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대요. 수족의 눈송이. 지구 인구의 몇 배야. 그 중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저는 거기서 신의 숨결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떤 우리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구나.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진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뭐랄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잘 살기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좋아하는 것들 다 잘할 수 있어. 좋아하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게 한 10가지라고 쳐. 10가지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어느 거라도 다 잘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내가 이거인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용한 뭔가가 생겨요. 근데 그 일은 이제 의학군은 그거를 극도로 즐거운 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배워가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중에 극도로 즐거운 일이 학연일이다. 좋아하는 일이 10개라면 그 10개 중에 제일 즐거운 일이 학연일이 아니냐라고 의학군이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 학연일이라는 것은 아비님 영상을 쭉 보시면 학연일은 뭐라 그랬냐면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요. 학연일의 특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조용히 아비님이 되게 생각해낸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그걸 표현해내는 말로는 뭐냐면 오랜 동안 준비된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됐는데 그게 우연이야. 그러니까 우연인데 입에 나 아무 생각도 없는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우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우연.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된이란 표현에는 말 그대로 온전한 내 자신을 찾고 솔직함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진짜 나. 진짜 드러나는 나. 그거는 생명의 법칙은 아날로그잖아요. 디지털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게 아날로그의 그거예요. 디지털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잖아요. 근데 생명은 아날로그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춘기를 예를 들어요. 사춘기가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월 며칠에 끝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춘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사춘기가 분명히 시작되었고 분명히 끝났다는 건 알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내 안에 이제 솔직하게 살다 보면 이게 내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 나도 이러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내가 이것대로 쭉 나아가야 할 길. 근데 그 길은 좋아하는 일도 싫어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뭐랄까 독립적인, 그러니까 의지가 독립적인 것처럼 이 학연일도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물론 즐겁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뭉쳐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쉽게, 그래서 아비님이 동영상으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지도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 듣기가 힘든 말일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즐겁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 박상권 표현으로 전율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극도로 즐거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즐겁고 보람찬 일도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지겨워져요. 즐거움도 한계가 있어요. 보람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개념일 거예요. 너무 즐겁고 보람찬 일도 몇 년 지나면 그만둬요. 전율? 그것도 그만둬요. 전율을 느끼며 하는 사람도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전율도 한계가 있어요. 극도의 즐거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냐,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장난이죠. 내가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연일이라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연일은 즐겁지도 보람차지도 않아요. 그 학연일은 봐봐요.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니 이 세상의 선한 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도 이 세상에 선한 의지를 가진 신은 여러분을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수조개의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세상은 개나 소나 이러면서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인, 나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죠.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항상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둘 다예요. 둘 다 나예요. 그냥. 학연일이 딱 저거예요. 학연일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예요. 나예요. 나. 학연일이라는 것은, 이게 일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즐겁고 보람찬 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즐겁든지 보람차든지 힘들든지, 그럼 극도로 힘들면은 포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극도로 힘든데도 하는 거예요. 쭉. 왜? 학연일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이듯이, 학연일이라는 것은 그냥 나예요. 학연일은 나 자체예요. 학연일은 나 자체.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생산 활동을 해서 생계 비용을 벌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이라면, 학연일이라는 것은 전 인생, 내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숨을 쉬는 과정 그 자체예요. 일은 어떤 생계가 생계라는 범위 안에, 생계와 일은 생계와 사회, 관계, 뭐 이런 그 어떤 범위 안에 있는데, 이 학연일은 완전 내 인생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님의 학연일은 얘기했잖아요. 아비님의 학연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근데 너무 멋있기만 하고 분명히 뭔지 모르겠는 말들, 개념들. 그런 개념,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말인데 와닿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해보면 되지도 않고 또 내 말을 듣는 또 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그 개념들을 내 인생에 넣고 한계치까지 돌려봐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세상이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진짜인지 내 인생을 넣고 갈아봐요. 그렇게 한번 정제기를 넣어서 돌려서 나오면, 그러면 한 1000개 넣으면 사실은 다 갈리고 살아남지 못하고 3-4개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알겠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비님이 하는 모든 말투와 말이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아비님이 하는 말에 아비님의 동영상들이 쭉 녹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아비님은 애쓰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를 항상 얘기해요. 그걸 항상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이건 멋있는 말이니까. 저는 멋있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말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비님의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예요. 아비님은 모든 눈과 살아있는 모든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말, 대사, 아비님이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서 다 이걸 생각해요. 숨 쉬듯이. 뭐 특별히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연습하고 뭐 적어놓고, 물론 적죠. 하지만 적는 건 그 적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내게는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갬블러가 그랬어요. 그 포커 플레이어인데 포커는 도박이고 나쁜 거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포커를 할 수밖에 없대요. 뭐 그러면서 막 패를 보면 상대방 패를 보지 않아도 상대방 몸짓과 태도와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 자기는 다 안대. 실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랬더니 나한테는 이게 숨 쉬는 것과 같다고. 당신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거는 도박 중독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게임 중독자와 프로게이머의 차이, 도박 중독자와 갬블러의 차이. 그거를 결정짓는 건 바로 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 그 숨 쉬듯이 그냥 나 자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한 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문장. 그래서 뭐 박진영 씨의 예를 들고, 박진영 씨는 나는 딴따라다. 그 딴따라라는 말의 뜻은 자기는 마약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이 음악에서 쾌락의 끝을 느낀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의왕님이 극도로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또 그거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뭐라 그럴까, 이거는 좀 그걸로 도 남겨둡시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어쨌든 학연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나, 그 다음 온전한 나를 찾고 그 다음에 솔직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뭐랄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즐겁지도 보람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아비님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움도 지치고 전율도 사라지며 보람도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실패가 와도 상처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전율이 없어도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그냥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고 하다가 한 게 이제 그냥 쭉 하는 거. 학연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쭉 해요. 그냥 쭉 해요. 누가 말리건 안 말리건 돈이 생기건 안 생기건 왜?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 자체거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학연이를 또 쭉 설명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연일에 대해서 너무 학연일의 목표나 막 내가 애써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연일은 그냥 너무 애써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적는 행위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학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물론 궁금하면 계속 알려는 줘요.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설명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알게 될 때까지 계속 말해 줄 거예요. 근데 막 학연이를 찾아내야지 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내 이상형을 만나야지 하는 것과 같아요. 내 이상형을 막 돌아다닌다고 만날 수 있나? 글쎄, 외모의 이상형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외모라는 거 사실 그렇게 오래가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자를 많이 만나는 남자가 이상형을 빨리 만날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을 만나느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상형을 만나요. 왜? 내 자신이 분명해질수록 이상형도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도 준비된 우연처럼 만나게 돼요. 사실은 만났다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늘 지나가던 그 여자가 내가 준비가 되는 순간 눈이 떠져서 그 여자를 알아본 것 뿐이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연이를 찾고 무언가를 궁금해서 알게 되고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학연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자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좀 필요해요. 왜? 그게 생명의 법칙이니까.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태양이 내리쳐도 귓등으로도 안 나오다가 때가 되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 감나무에 홍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리는 것처럼 불과 한 달 만에 1월 달부터 기다린 거죠. 9월까지 9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들이 잠시 간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생명의 법칙은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가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정, 열심, 뜨거운 막 다 좋아. 다 좋아요. 뭐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꾸준히 주는 거 좋죠.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도 꼭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와요. 사춘기가 오기까지 보통 17년, 16년, 13년, 뭐 14년, 어쨌든 10년 이상이 걸린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와요.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날, 그리고 솔직함 속에 잘 살아가는 중에 내 자체인 어떤 삶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사랑도 알게 되죠. 그래서 혹시 여자 한 명도 못 만난, 저번에 이것도 빨리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여자를 만나는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를 만나는 남자, 100명의 여자를 만난다 치자. 그 100명을 한꺼번에 모아봐. 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100명이 다양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만나는 그분들이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명의 여자보다 단 한 명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비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제가 제일 먼저 안 게 이거였어요. 100명하고 막 사귀고 1000명하고 막 자고 이런 남자 뭐 별거 제가 찾는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들으시고 일단 오늘 질문한 것은 박상군이니까 박상군의 어떤 그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생명의 법칙, 지금 박상군이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법칙을 자기도 모르게 생명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생명은 물론 열심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햇볕이 비치고 막 하면 애들이 이 자연이 막 하늘로 뻗으려고 온 길을 다 써요. 막 이렇게 막.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법칙도 거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개념도 같이 넣고 학연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거래,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 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네, 요 얘기로 오늘 분량의 또 학연 얘기도 또 이 학연 일만큼 얘기했네요. 지금처럼 계속 사시면 돼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일단 온전한 여러분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먼저 되면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스스로 대화하는 거, 아비님 필요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자신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 학연일로 다가가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아비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연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고.